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 1월 45.56%에서 5월 59.48%로 13.92%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서울 주택만 떼어놓고 봐도 1월 48.85%이던 월세 비중이 5월에는 57.59%로 커졌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사동 재개발 추진 지역들이 하반기 신속 통합기획 2차 공모를 앞두고 통합 재개발로 선회했습니다. 자양사동 1, 2구역은 지난해 오세훈표 신속 통합기획 1차 공모에서 탈락한 뒤 강하게 반발했던 곳이지만 궤도 수정으로 현금 청산 비율을 낮춰 신속 통합기획 재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서울시 주택재산세 증가율이 올 들어 한 자릿수인 5%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수년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며칠 사이 훌쩍 뛰어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당분간 확진자 수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더위와 함께 경각심도 또 긴장감도 다시 한번 꽉 조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내 부동산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꼼꼼하게 해결책을 내주실 분이죠.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꿉꿉했던 부분들이 좀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아서 좀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드디어 지금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0.5%의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익숙치 않죠. 좀 대폭적인 기준금리의 상승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2005년, 6년 그때 우리 기준금리가 3.5%, 3.7% 되던 시기였죠. 그래도 견디었습니다. 세월은 잘 견디면 살아납니다. 잘 생존해야 우리가 부자 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지신 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 금리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지금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아주 심정적으로 안전하게 해드리고 또 시원하게 상담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 3년, 4, 5년,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신 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저희에게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의 명강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자녀들에 의해서 좀 미리 좀 증여를 하거나 투자를 해두는 분들이 요즘 최근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데 전혀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도 집을 살 수 있나, 이게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10살짜리 자녀에게 집 사주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 이런 제목이 여러분들이 묻는, 항상 상담할 때 이렇게 물으시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집을 사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는 분들이 아마도 7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막 태어난 아이, 10살짜리, 뭐 20살짜리 아이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갖고 있죠?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걔가 돈을 벌었겠어요? 부모가
증여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대학교 갓 졸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돈을 벌어 가지고 내 집 마련하려면 힘들죠. 직장 다니면서 그 비싼 집값 저축해 가지고 살 수는 없죠. 전세조차도 너무 많이 줘서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 집, 내가 돈 벌어서 내 집을 서울이나 원하는 곳에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부모의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미리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라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적은 돈을 투자를 해줘서 아니 증여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줘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큰 도움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것도 부모의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엄마들이 이런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죠. 남편들은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또 밖에 나와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잠자기 바쁘죠. 그래서 이러한 자녀분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우리 아무리 봐도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남성보다는 여성 주도의 시장이죠. 여성 주도의 시장. 그래서 여기 이제 물론 뭐 부동산에 관심 갖고 있는 남편들도 많이 있겠지만 부인분들께서 좀 신경을 쓸 좀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람들이 내가 가끔 가다가 10살짜리 꼬마에게 당신은 이제 부모로서 좋은 집, 평생 가져갈 집을 사뒀으니 이제는 돈을 좀 벌어서 은행에만 두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좀 하나 집을 내 집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어린데요. 아이가 어려도 하나 사주십시오. 그거 불법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1주택 하나만 갖고 있어야만 합법이고 2주택, 3주택 가지고 있으면 불법 인양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어떤 집을 좀 팔아라.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마치 범법자인 것처럼 되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내 자녀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그 오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경우 물론 다 중과가 되죠. 부모가 집에 하나 있고 미성년자인 아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이 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분에 중과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이에게도 6억이라는 종부세의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를 사줬을 경우에는 아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미성년자의 자녀가 주택을 가졌을 때 좋은 점이 더 큰 부분이 있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담도 있으니 이 부분을 단순히 1주택, 2주택, 3주택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내 주택 갖고 있다라면 자녀분들에게 주택을 하나씩 주었을 때 부담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자녀분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죠. 맞벌이들도 많이 벌고 또 외벌이도 많이 모아가지고 모아서 어떻게 하죠? 첫 번째는 내 가정, 나와 나의 아내와 자녀분들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살려고 하지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도 돈을 또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았어요. 모으면 어떻게 하죠? 그 돈이 어디엔가에 보관이 되거나 저축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뭐 우리가 쉽게 말로 세이빙 또는 잠시 보관해두는 어떤 파킹의 형태로 놓여지는데 우리가 돈을 벌면은 놓을 수 있는데 파킹을 시켜줄 수가 어디 있겠어요? 은행이 가장 대표적인 데가 돈을 모을 때는 일단 은행에 두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목돈이 된다든가 하면은 주식 투자, 부동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은행에 두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현금으로도 갖고 있죠. 은행조차도 믿지 못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검은 자금들도 있으니까 정부는 이걸 추적을 하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은행으로 투명하게 갖고 있는 사회가 추구되고 있는 요즘의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 저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으면 주식으로 투자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식은 오르내림이 있고 세계 경제 상황과 어떤 뭐 전쟁 뭐 이런 부분들에서 오르내림이 있지요. 그래서 가슴이 항상 후달달달 하지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하나의 보관 방법이고 저축하는 또 중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을 갖고 있죠. 부동산은 쉽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죠. 일단은 목돈이 들어가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무언가 돈이 많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 부동산 투자는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고 또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세를 끼고 사는 전세 갭 투자가 있고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대출 갭 투자가 있죠. 그런데 대출은 지금 현재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죠. 그래서 대출의 규제 기간이죠. 그러면 이런 대출의 규제는 계속 있느냐? 아니겠죠.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화가 되면 또 대출 규제가 풀려서 어느 정도 어떤 유동성이 좀 있기를 바라면서 대출 규제가 풀리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손쉽게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금 투자가 있고 또 미국 달러를 사서 그 달러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 투자도 하시는 분도 있고 기타 다른 투자가 있죠. 다른 친구가 사업하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개 모임 짜가지고 하는데 개 모임이 좋은 부분도 있는데 한 그 개주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덜나는 경우도 있고 또 기타 여기 보면은 요즘 뭐 코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투자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집중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투자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대출 규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도 침체되고 그 다음에 너무 올랐다고 해서 막 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금리 막 올리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흔들리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 금리라는 걸 계속 올릴 수만 있을까요? 금리가 올리면 가장 1차적으로 충격받는 데가 어디죠? 주식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은행 금리 올리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더 많이 보관두나요? 사람들이 금리가 더 오를까봐 어떻게든 꺼내가지고 자기가 방어 어떤 실드를 치기 위해서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은행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리가 오르면 금 투자, 달러 투자가 좋아지겠나요? 금 투자도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이자가 더 금 팔아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은행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 자산 확보에서 달러를 하겠지만 또 안정화가 되면 달러 값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기타 투자는 이 금리가 오르면 더 불안정한 세계로 가겠죠. 그래서 금리라는 것들은 계속 올리면 오히려 사회 불안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거죠. 저기 스리랑카 같은 경우 대통령이 바뀔 정도로 물가 안정이 안 되니까 물가 불안을 더 많이 일으키는 요인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자가 많이 오르는 거죠. 이자도 올렸다가 정서적으로 사회적 불안과 경기 침체가 어려워지면 다시 내려서 또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저는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에 대한 안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집이 있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저축이 됐고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증여를 하라.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기가 언제가 좋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저축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돈을 증여한다고 한다면 늦게 증여를 하거나 일찍 증여를 하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보통 보면은 주식이나 은행에 넣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10대 미성년자 때 한 2천만 원까지는 현금 증여를 하면 지금 현재 증여세가 안 나오죠. 그걸 무상 증여라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경제 관련 가르쳐 준다고 2천만 원 정도 또는 1,000만 원 정도로 증여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주식을 할 수 있게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20, 30년 전부터
이렇게 내가 자녀들한테 뭐 좀 주식 좀 사줘 가지고 뭐 경제관념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걸 봤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둘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2천만 원에다가 한 1,000만 원 더 보태가지고 뭐 조그만한 아파트라도 전세 깨가지고 3천만 원 투자한 사람 3, 4억 벌었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 주식 줘가지고 뭐 성공한 사례는 특별하게 주식에다 학교 한 달에 밥만 먹고 했다고 해가지고 뭐 머리가 똑똑해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주식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주식 할 시간에 좀 공부를 덜 해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경제 관념을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너무 지나치게 과학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걸 놓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물론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분들 있겠지만 성공했다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좀 덜 들은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부동산을 사준 애들 어떻게 하죠? 부동산은 저기 저 집이 내 집이야. 그리고 뭐 그냥 언제가 오르겠지. 그러니까 너무 집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그냥 자산은 그냥 어떻게든 세월이 가면 다 올랐죠. 오르다 보니까 아이가 나도 내 자산 있네. 서울 아래 그래도 남산 올라가서 보니 내 땅 한 평 있네. 자부심 생기죠. 그러다 보니 주식 있는 애는 서울에 올라가서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저렇게 많은 집 중에 저렇게 많은 땅 중에 난 한 평도 없어라고 하고 그렇지만 주식 있다고 만족을 느끼진 않죠. 그러나 부동산 갖고 있는 애들은 뭔가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부동산이라는 걸 하나만 두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시간, 그 나이에 맞는 놀이 문화를 가져가고 그 나이에 맞는 정서를 공유하면서 가죠. 주식은 이거 나중에라도 나이 60 먹어서 배워도 할 수 있고 50 먹어도 할 수 있어요. 부동산도 또한 60 먹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을 사주고 나서 자기 일, 그 나이에 맞는 공부와 놀이 문화를 가져가면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값진 바람직한 삶인데 주식하는 애들은 계속 친구들하고 오는데 주식 동호회에 가서 맨날 숫자놀이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폄하하는 거 아니고 이 약간 비교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다만 부동산을 한번 투자하고 나면 팔 때까지 신경 안 쓰고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증여하는 시기가 언제가 좋겠느냐? 저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많이 내면은 많이 주어서 뭐 증여세 많이 내면 되죠. 그런데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가 태어나서 50 먹을 때 가면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1억이면요. 50 먹으면 반드시 2억 이상은 가요. 왜? 무조건 부동산은 시간이 가면서 오르거든요. 잠시 내릴 수는 있어. 오르다가 내릴 수 있고 오르다 내릴 수 있지만 결국 시간적으로 가면 20, 30, 40 가면 적어도 10년만 지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증여할 때는 증여세도 적고 취득세도 적고 양도세도 적습니다. 무슨 양도세냐고요? 부모가 증여를 할 때는 부동산 증여할 때는 부모가 증여세 내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현금 증여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현금 증여를 해서 전세 끼고 갭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증여세하고 취득세만 나와요. 그런데 아이가 어렸을 때 했는데 한 10년 지나서 하려고 그랬더니 1억만 증여를 해야 될 것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3억 증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 증가하죠. 그리고 증여세는 대폭 증가하겠죠. 그리고 또 19세 지나가지고 또 한 30대 결혼할 때쯤 하려면 또 보면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때는 내가 내 집까지 팔아서 증여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여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무조건 자녀에게 빨리 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를 빨리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좋은 시기는 언제냐면 부모의 주택이 부모가 갖고 있는 소유한 주택이 더 이상
팔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부모가 평생 주택을 마련하고 나서 돈이 이렇게 쌓아지면 그때부터는 은행, 주식, 부동산 막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에 좀 관점을 갖고 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살 먹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현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 있다고 할게요. 5천만 원. 어떤 아이는 1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조금 수도권 같은데, 이제 5천만 원 수도권이겠죠. 수도권에서 1억 5천짜리 전세 1억 2천을 끼고 3천만 원에 사줄 수 있는 집을 사줘서 아이가 크면 이 집을 팔아서 아이에게 좀 더 큰 걸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돈이 조금 많으면 수도권에서 서울 쪽 가까이 온 쪽에다가 전세를 끼고 사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도 없는 이 전세 제도가 참 묘한 게 뭐냐면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3억 5천짜리 전세 3억 끼고 5천만 원, 0.5억을 투자했더니 전세가 5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5천만 원 투자를 해줬더니 전세값이 1억 5천이 올라서 오히려 아이 통장에 1억 5천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집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 1억 5천을 역으로 이 아이가 다른 형제, 밑에 동생에게 또 1억 5천을 증여를 해서 또 한 채를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증여세는 좀 높아지겠지만 적절하게 이 1억 5천에 맞는 증여세 빼고 취득세 뺀 나머지 차익을 갭을 투자해 준다면 둘째 아이도 집을 하나 사줄 수 있겠죠. 보통 어떠세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 30세 전후에서 결혼하게 되는데 아이 결혼할 때 그냥 줘요? 그냥 결혼하는 거 아니죠. 자녀도 돈을 저축도 해야 되겠지만 다시 이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전세값도 구하기 힘드니까 결국은 부모가 또 다시 내 돈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0세 때 가가지고 지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의 이름으로 사두었다가 어렸을 때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하나 사두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어떻게 오른다? 반드시 오른다요. 반드시 오른다고, 반드시 오를 지역을 사주어서 아이가 30대 되면은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게 되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1주택이 부모가 있을 때는 2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되겠지만 아이가 이 직장을 다니면 세대 분리를 해서 아이는 1주택자가 되죠. 아이는 비과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비과세로 매각을 하고 또 아이의 배우자가 될 분이 또 이렇게 투자해온 분이 있다라면 둘이 다 하나씩 팔아서 좋은 집, 소위 선호도가 높은 상급지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막연히 잘 키우고 학교 잘 나왔다고 거기에서 부모 역할을 했다고 땡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10살 먹은 애도 집 사줄 수 있어요 라고 하고 놀라지 마시고 법에 걸리지도 않아요. 정상적으로 증여를 해서 하시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학 졸업하고 돈 벌어서 직장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결혼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집값 많이 오른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명하신 부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적어도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 좋은 갖고 있으면서도 결혼 안 한 이유가 집 때문에 못 한다는 소리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집도 못 사주고 그러면 자식이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말도 못 해요. 제가 돈 벌어서 결혼하려고 하나? 근데 내가 미리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증여해가지고 집이라도 하나, 아파트 아니라도 서울에 빌라라도 한 5, 6억짜리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부모가 야, 너 왜 결혼 안 해? 너 5, 6억이면 다른 사람도 훨씬 더니까 결혼해서 그리고 2세도 낳고 우리 유전자를 많이 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집안 좀 일으키자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학원비 잘 주고 한 달에 막 학원비 200, 300 줘가지고 다 키웠더니 대학 졸업하고 났더니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뭔만 해줬어? 공부만 해줬어. 그리고 대기업에 다녀서 월급만 받아. 받더니 받는 돈 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집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부모도 실망하게 되고 자녀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좀 젊고 경제활동할 때 대출을 좀 끌어다가라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나 해주면은요 서로 잘 되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여간에 우리 뭐 이렇게 자기 집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집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장기간 또 중기 장기 계획 세워 가지고 자기 집 마련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같이 고민합시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부동산은 선점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증여도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좋은 부동산을 보는 눈을 길러서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들이 있는데 내년에 결혼하는데요. 네. 직장이 강남이라서 2호선 라인을 보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거주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월세를 주고 지들이 살면서 전세 안고선 갭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네. 3, 4년은 거주 안 해도 되니까 한 투자금은 지금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있는데 네. 제가 한 1억 정도는 또 조금 보태줄 수 있는데 마땅한 아파트를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갭 투자 5, 6억 원대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럼 2호선이 아니어도 괜찮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전세 안고 네. 이제 현금이 있으니까 한 10억에서 한 조금 넘는 거 아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 우리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하고 저하고는 찰떡궁합 같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꼭꼭바사에서 자녀에게 이 지금 부동산 하나 증여해가지고 장가 갈 때 목돈 안 드리고 좀 내 집 마련 해줍시다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 또 시청자님이 또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감사하고요. 예, 그 감사합니다. 아드님은 강남 근무하고 그럼 며느리 되실 분은 어디에서 근무해죠? 서초동이에요. 다 두 분 다 직장이 강남파시네요. 예. 참 부담되시겠어요, 그죠? 아이가 또 네. 그렇다면 방법은 딱 있어요. 지금은 자녀분들이 허리띠를 지금 졸라매고 예. 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12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딱 목표를 주세요. 목표를 주면은 나머지 해결이 됩니다. 예. 목표는 너는 아드님 보고 너는 너는 직장이 강남이고 예. 며느라가 너는 서초동이니 예. 너희들 아이가 나면은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잠원동에서 살아라. 예. 그 잠원동 예. 뭐 신동중학교면 아주 좋죠. 예. 일단은 우리 삶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예. 이게 이 하나를 이루어갈 때가 가장 행복해요. 예.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목표 이루면 삶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오기 위해서 멀리에서 시작을 하자. 예.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5억에서 5억 5천 정도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한 1억 정도 지원 가능하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일단은 돈을 좀 몽땅 버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몽땅 버는 쪽. 몽땅 거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예. 아파트 하나를 사놓고 예. 월세라도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월세 살 돈은 제가 다 해놔서 오피스텔 살 수 있거든요. 아, 좋아요. 그러면 월세까지 준비가 다 됐어요? 예. 그래서 남는 좋습니다. 돈이 그 돈이에요. 그래서 준비력이 좋네요. 예.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예. 자, 며느리하고 예. 아드님하고 둘이서 아파트 한 예. 채를 사놓는 것보다 예.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너무 올랐어요. 지금 아파트 가격 조정기잖아요. 예. 지금은 보세요. 아파트 예. 가격은 조금씩 떨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사놓으면 가격은 밑인데 재개발 재건축하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은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죠. 예. 그러면 아파트 한 채를 사가지고 불안한 것보다 예. 이 5, 6억을 가지고 재개발 있잖아요. 예. 재개발로 두 채, 며느리 한 채, 아들 예. 한 채 사가지고 예.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 혼인신고를 하면 예. 요 두 분이 이 주택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상생 임대인 주택이라고 들어봤어요? 상생 임대인? 예. 자, 우리 월세 며느리하고 안 하는 아들이 거. 이 예. 집에 각각 2년씩 각각 살아야만 비과세가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5년 이 아들 우리가 보통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자는 예. 5년이에요. 5년.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시적 이주택자는 내가 집에 하나 있으면 예. 또 하나 사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혼인했을 때는 5년 안에 아무거나 서로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둘 다 조건이 2년 거주를 해야 해요. 아. 근데 2년 거주할 수가 없죠. 예. 이럴 때는 상생 임대인 주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 상생 임대인 주택을 올 12월까지 예. 살아가지고 한 번 전세를 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음에 예. 2024년 말까지 예. 이 말 이전에 예. 전세 가격을 5% 임대료를 5%만 올리면은 예. 가서 안 살아도 한 번만 더 전세를 놓으면은 예. 무조건 비과세가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사서 2년 전세 놓고 예. 상생 임대인으로 5% 올려서 2년 전세 놓으면 예. 4년이죠. 그렇죠. 4년이면은 비과세 만들어지잖아요. 집에 안 살아도. 예. 그러면은 혼인으로 했을 때 5년이니까 예. 그래도 1년이 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 고생하려고 마음 먹은 거 많이 오를 때 예. 여기 한번 아파트도 그리고 이거 4년 있다가 아파트 진짜 좋은 거 사시면 돼요. 아.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은 예.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는 출렁출렁 할 거예요. 아. 내년 5월 9일이 지나야 다시 양도세 중과세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물건들이 팔고 싶어도 중과세가 너무 많이 비싸니까 아. 양도세 너무 많이 내니까 이제 물건이 싹 사라져요. 아. 그럼 내년- 끝나면요. 예. 그래서 아파트는 내년 6월 이후에 사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은 예.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모아타운 같은 거요. 예. 그 모아타운은 예. 역세권 개발과 급이 틀려요. 급. 아. 이 역세권 개발은 막 그 규모가 2,000세대 막 1,500세대 나오잖아요. 예. 모아타운은 40세대, 50세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작게.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40세대, 50세대를 모아서 뭐 200세대에서 500세대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한 단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아파트들이에요. 아. 그래서 인프라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모아주택도 투자를 하면 예. 돈은 오르는데 가격은 오르는데 그러니까 예. 자산은 증가시키는데 대폭적인 건 안 돼요. 아. 대폭적인 건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요. 예, 역세권 개발로 가면 되는데 예. 여기 한번 가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제 여유가 아파트값이 막 오를 때가 아니라 조정받는 때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투자 마인드가 필요해요. 아. 예, 투자 마인드에서 기왕이면은 혼인했을 때 한 예. 채보다는 두 채를 가진 게 더 돈 많이 오른다. 그리고 그렇죠. 둘 다 비과세다.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지금 보시면은 그 신촌역 있죠. 예. 신촌역과 이대역 사이에 예. 노고산동이라고 있어요. 노고산동. 노고산동이요. 예, 여기 역세권 개발 가능성 매우 높아요. 여기 지역 아. 딱 지구가 언효로 일가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언효로 일가가 바로 여기거든요. 아. 여기 보시면 효창공원이. 예, 여기 효창공원역 위쪽에 예. 여기 그 남영역과 효창공원역 사이에 작년에 투룸 신축 빌라가 예. 4억 7천 하던 게 지금 9억 10억 해요. 1년 만에. 왜?
여기 역세권 지구 지정됐거든. 아, 지정이 돼서요? 예, 예. 그 지정 후보가 어디냐면 여기 네. 신촌역이에요. 신촌역. 여기 아, 노고산동. 노고산동. 예, 또 우리 아드님이 샀더니 여기 지구가 지정이 돼 버렸어. 예. 그 3, 4억이 올랐어. 아, 그러면 자녀분들한테는 홍복이죠. 그렇죠. 아파트 사가지고 삼성 지금 오르기 힘들잖아요. 예. 올랐어. 누구 때문에? 대표님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은 자신 네. 때문에 자기 자신. 투자해서 성공을 해도 자기 자신, 실패해도 자기 자신. 저는 가이드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네. 여기 가능성 높고요. 아. 여기는 많이 오를 놈이니까 예. 우리 아드님한테 하나 해주시고요. 예. 여기 전세 갭 투자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요. 아, 2억 5천 정도요? 예, 그러면 취득세도 낮고 아직 결혼 전이니까 1주택자니까 그렇죠. 취득세도 낮고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현대백화점 건너편이거든요. 아. 전세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며느리는 예.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어차피 강남 왔다 갔다 하려면 중간 예. 쪽이죠. 답신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용답동에 있는데. 아, 용다. 좀 아시네요. 2호선과 5호선 사이 여기가 예. 둘 다 역세권, 더블 역세권 자리예요. 원효로 일가처럼. 아, 예. 여기에 보면 리버뷰 자이가 들어오죠. 한 1700세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용답이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하려고 해요. 아. 그러면 여기 1700세대에다가 한 2000세대, 뭐 2500세대 여기는 죄다 아파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그렇죠. 학군이라는 건 아파트, 그다음에 여기 빌라하고 단독 노후 주거지가 있으면은 학교가 발전을 안 하죠. 예. 그런데 아파트가 동시에 마구 되면은 학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죠. 그렇죠. 그런 데가 어디예요? 뭐 마포 공덕 마레프 아. 뭐 이런 데 신길 뉴타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여기도 다 아파트가 되면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겠죠. 더블 아, 역세권 5호선에 2호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며느리 아. 둘 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용답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신청 전인 것 같아요. 전에 설명도 했고요. 아. 그래서 지혜를 드리는 거예요. 아. 아파트가 아주 파라다이스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면 아파트가 아플 때도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조금 아플 때예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로 가는 거예요. 아. 아셨죠? 재개발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이가 만약에 이제 손주가 예. 유치원 들어갈 때쯤부터는 이제 좋은 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7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6, 7년. 예. 그때는 학교 어떻게 해야 들어갈 돼요? 과감하게 비과세로 파는 거예요. 아. 과감하게. 그렇구나. 그래서 어디로 온다? 서초동 강남으로 옆쪽으로 오는 거예요. 뭐 사당동이라든가 아. 뭐 봉천동 이런 데로. 아.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목표를 이뤘네. 창원동에 신동중학교 가라니까요. 아. 신동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정 못 알아들으면 요 방송, 제 방송 보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비도 오는데 무탈하시기 바라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들 함께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요, 네, 여유 자금이 한 3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디다 재개발로 좀 투자하고 싶은데요. 어디가 좋은가? 아, 3억 정도로 지금 투자를 보고 계시는데 혹시 보고 계신 네, 지역은 있으신가요? 저는 뭐, 그때 사무실이나 뭐 좀 세가 좀 잘 나가고 나중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아, 재개발로 또 서울 쪽 투자를 보고 계시나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은원 대표님과 상담 한번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 잘 3억. 보고 있고요. 예.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고요. 예, 제가 또 지금도 짧고 열심히 해드릴게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누구 명의로 사실 거예요? 뭐 부모 명의 아니면 자식 명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하나 있어요. 아파트 한 채 있고 예. 그다음에 신랑 명의로 또 한 채가 있고요. 신랑도 있고요. 일단 이주택자시네요. 예. 그러면 누구 명의로 사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 명의로 아, 그래요? 자녀는 지금 몇 살이에요? 40이요. 40. 예. 자녀는 지금 몇 주택자예요? 없어요. 무주택자예요? 예, 예. 예. 신랑 거 자녀한테 미리 증여 좀 해버리지 그랬어요. 또 예. 아니 시청자님. 그래가지고 신랑 거는 또 자녀 하나한테 했고요. 예. 그냥 했고요. 네. 또 둘이 또 있어요.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주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40세 자녀분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직장을 다니세요? 시골인데요. 네. 그냥 재산 이렇게 좀 많이 저기 하는데 그런 집으로 여기는 살 때는 시골.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시골이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예예. 안 살아도 상생 임대인 주택만 하면 비과세 만들 수 있는 예. 지역 이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3억까지 재개발도 나중에는 되고. 예, 지금 3억 가지고 할 수 네. 있는데 1순위, 2순위 말씀드릴 거거든요. 네.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1순위는 신촌역 있죠. 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하철 한번 볼게요. 신촌역 한 5번 출구 쪽 있거든요. 5번 치고요. 예, 5번 출구. 여기 노고산동.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약간 할 수 있을까 말까 좀 아리까리한 상황인데 노고산동 쪽 하나 보시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기도 돈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만해요. 네. 저기 광명 아시죠? 광명. 예예. 광명의 한주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 방송에서 많이. 예. 여기는 독산역이나 철산역 사이에 보면 네. 한주공이 있거든요. 네. 요즘 여기 보면 여기 아까는 재개발 예정지고 네. 여기는 재건축 예정지예요. 음. 그래서 전세가 잘 나가야 되잖아요. 잘못 안 나가면 역전세 나면은 또 네. 돈 더 마련해야 되면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산주공 아파트 재건축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재건축. 아마 2, 3년 내면 지금 다 안전진단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 3년 정도 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아마 우리 40살 대신 자녀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노고산동 신촌역 5번 출구, 신촌역 5번 출구 노고산동 전세 갭 투자. 거기는 재개발. 재개발. 예, 그리고 한주공 전세 갭 투자. 여기는 재건축. 거의 확실한 지역이니까 그 두 개만 자녀분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광명과 그리고 서울의 이 노고산동 쪽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권유드렸으니까요. 이 지역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대체주택 그거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근데 네. 저한테 1억 5천이라는 돈이 있는데 네. 그거 갖고 어떻게 대체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나 하고.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로 대체주택 매수 계획 갖고 계시는데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1억 5천 가지고 대체주택 사는 거 아주 네.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그래요? 대체주택도 1년 거주해야 비과세 되는 건 아시죠? 예. 예, 그래서 1년 꼭 거주해야 되고 네. 다 저기 이제 재개발 끝나고 나면 준공이 되면 그 집에 또 1년 이상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러시면 되고 우리 지금 현재 직장 위치가 어디세요? 아, 직장이 없고 예. 직장이 없어요. 아, 그러면 1억 5천 가지고 다 식구가 1년 이상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 저 혹시 혼자만 가면 돼요. 예? 저 혼자만 가면 돼요. 혼자서 예. 위험하잖아요. 아니, 다 결혼했고 아, 예. 저 그러면 혼자예요. 예. 아,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대출이 나오면 좋겠는데 네. 지금 요즘 인천이 집값이 막 떨어지고 좀 뭐 분양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인천 가도 되죠? 인천 쪽. 예, 인천 쪽 가도 되는데 여기 콕 집어서 해드릴 테니까 여기 한번 가보세요. 아, 예. 인천 다 떨어져도 여기는 오를 것 같아요. 어디냐면 부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평. 예. 예. 부평 구청역에 가서 보면 지하철 7호선 이렇게 있거든요. 예. 예. 혼자 사시니까 예. 경찰서가 앞에 있으면 안전하죠. 그렇죠. 그 부평 경찰서 앞. 네, 그리고 부평 구청도 있죠. 예. 여기는 철통 같은 안보가 돼 있어요. 아, 예. 물론 등잔 밑에 놓을 수 있는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몸이 가끔 아프면 병원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바로 병원, 부평 세림병원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뼘도 안 되는 역세권 재건축 예정지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여기 가면은 빌라와 아파트가 네. 몇 개까지 있는데 돈이 조금 맞으면 네. 삼익 아파트를 갔으면 좋겠어요. 삼익 아파트. 삼익 아파트. 예, 삼익 아파트.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시청자님은 이제 1주택에다 또 하나 주택을 사야 되니까 취득세가 네. 8.4% 나오잖아요. 네. 삼익 아파트는 1층과 2층은 아직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 1%밖에 안 나와요. 아. 지금 시청자님은 8.4% 취득세에 눌려가지고 집 못 살 수 있잖아요. 네. 예, 요거 1%밖에 안 나오니까 1억 네. 이하에 사면 되고요. 네. 얘가 좀 부담이 가잖아요. 네. 여기 상록 시티타운이라고 돼 있네요. 상록. 예, 상록이 여기 연립주택인데 거의 아파트만큼 커요. 단지 규모가. 아, 얘가 예. 통합 재건축 들어갈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주택 공시가격이 역시 1억 이하예요. 만약에 예. 우리 시청자님이 집 산다고 해가지고 한 3억짜리 3억짜리나 2억짜리 산다고 할게요. 예. 그러면 취득세가 220만 원, 1.1% 220만 원 내야 될 게 지금 기존 주택이 하나 있고 또 대체주택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28에 16, 248, 1,68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날라가요. 아, 큰 돈이죠. 그렇죠. 1억 5천에서는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무조건 1억 주택 공시가 공주가라고 그러죠. 공주가 예. 1억 이하를 사셔서 취득세를 1.1%를 찾는 게 중요해요. 아, 예. 그리고 예. 여기 보면 여기 오를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천 오르기 힘든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예. 여기 부평 시장이 있고 상업지 있고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부평 구청역, 부평역, 여기 미군 기지 이전, 재건축, 이 동네 학교 많이 있고 아주 좋다. 그래서 현지 한번 가보셔서 투자 좋은 물건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근데 시간 관계상 여기밖에 말 못하는데 어떡하죠? 아, 예. 부평 알겠습니다. 구청역 가셔가지고 그냥 삼익 아파트 먼저 가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속 시원한 해결책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